자, 그 다음에는 EAI입니다. EAI는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여러 시스템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네, 여기에 기업 내 시스템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들웨어로서 이기종, 다른 시스템들 사이에 위치하여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통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EAI의 구축 유형도 그 기출문제 쭉 보시면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형인지 이름과 각각의 설명들 그리고 그림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간에 미드웨어 없어.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돼. 이런 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였죠. 이런 유형.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서 여기 허브 시스템이 중간에 있고 이 허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일 접점들이 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이 허브 앤 스포크. 그리고 중간에 미드웨어가 버스 형식이야 라고 한다면 메시지 버스가 되겠고요. 두 가지 이상을 접목했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 이름, 그 다음에 개념 그림,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같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시스템 통합에 사용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긴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통합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EAI라고 약자만 써주시면 되니까 네, 약자만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 통제입니다. 이제 데이터에 아무나 접근을 해서 쓰기, 읽기, 실행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접근을 통제하는데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DAC라고 하는 유형은 임의적 접근 통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 보면 아래쪽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현관문 있죠. 거기에다가 문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배달이 왔어.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호수를 누르고 벨을 누르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집주인은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네, 그게 임의적 접근 통제다라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각각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그 결정에 의해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네, 그거를 각각의 개별 호수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그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MAC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제적 접근 통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아파트 로고가 달려있는 스티커를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차는 차단막을 열어주고 그걸 안 붙이고 있는 차는 못 들어가게 막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거죠. 네, 이런 그 방법이 MAC, 강제적 접근 통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역할 기반 접근 통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권한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책을 가지고 보는 거죠. 지금은 부장까지만 허락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과장님이신 분은 부장님이 되면서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책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RBAC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시스템 객체의 접근을 개인 또는 그룹의 식별자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 개인이나 그룹의 식별자가 각각 접근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그 접근을 막을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접근 제어 방식이 무엇이냐? 임의적 접근 통제 혹은 DA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합도하고 응집도를 구별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도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모듈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네, 그거를 판단하는 게 결합도다. 이렇게 제가 본강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네,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련이 적어야 우리 집의 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집도라고 하는 건 모듈 내부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도 많이 보내야 되고, 서로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게 결합도하고 응집도를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도의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 결합도부터 내용 결합도까지 외우기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단지 결합도를 구분하는데 외우기 쉽도록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고 저에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자, 자료 결합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옆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101호와 102호가 이렇게 옆집에 살고 있어요. 101호가 이사를 왔어요. 옆집으로. 그래서 떡을 가져다 줍니다. 접시에다가 떡을 담아서 저희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옆집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 옆집에서 네, 잘 먹을게요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빈 접시에다가 그래도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례할 수 있도록 뭐 쿠키를 구웠어요 라고 하면서 옆집에다가 벨을 누르고 저번에 떡은 맛있게 잘 먹었고요. 쿠키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료 결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왕래하지 않아요. 단지 딱 필요한 순간에 벨을 누르고 어떤 접시를 통해서 전해줄 걸 전해주고 끝이죠. 깔끔하게.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네, 요건 자료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탬프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옆집에서 벨을 누르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아들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놓고 엄마가 떠나버렸어. 네,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이렇게 배열이나 오브젝트나 스트럭처 등이 전달이 됐어요. 데이터 구조 결합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뭉텅거리로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요 결합도가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제어 결합도인데요. 네, 옆집에서 또 벨을 누르더니 저번에 맡겼던 그 아들 셋을 잠깐만 봐달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첩을 내놓으면서 우리 둘째는 4시에 영어학원 가야 되니까 4시가 되면 아이를 그 버스 타는 대로 좀 내보내 주시고요. 우리 막내는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5시가 되면 간식을 좀 먹여주시고요. 이 사람이 진짜 장난하나 화가 나기 시작하죠. 자, 요건 제어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아이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갑자기 쪽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제어 결합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두 개의 모듈이 외부에서 도입된 데이터 포맷, 통신 프로토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옆집에서 또 벨을 눌러요. 누르더니 자기네 별로 와이파이를 안 쓰니까 자기네가 와이파이를 끊을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자기가 5,000원을 줄 테니까 한 달에 5,000원씩 받고 와이파이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죠. 당장 이사 가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외부 결합도입니다. 외부에 있는 그 와이파이를 같이 공유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심보가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공통 결합도를 보겠습니다.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전역 변수를 갱신한다. 자, 우리 집이 지금 복도식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복도 앞쪽에 이렇게 선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분을 만들었어요. 화분을 만들고 제가 고추를 심었죠. 고추 열매가 막 열렸는데 옆집에서 그 고추를 다 따가버린 거예요. 다 따서 본인이 먹었어요. 먹더니 그 다음엔 오더니 옆에다가 호박을 심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거라고 만들어 놓은 화분인데 옆집에서는 복도에다가 그 화분이 빛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참조하고 내가 따먹고 또 새로운 거 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공통 결합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옆집에서 갑자기 벨을 누르더니 자기는 세탁기가 고장났대요. 그러더니 빨랫감을 갖고 와서 우리 집 세탁기로 세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죠. 네. 그러더니 뛰쳐 들어와서 우리 집 세탁기에다가 세탁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네 집 세탁기가 고장났으니까 세탁기를 고칠 때까지는 이사를 갈 수가 없대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딴 집에서 사용하겠대요. 이게 내용 결합도입니다. 우리 집이 열렸죠. 우리 집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왔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잖아요.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내용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랑 함께 그 결합도의 이름들을 외워주시면 안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합도와 품질이에요. 그래서 자료 결합도. 맨 처음에 이사 왔습니다. 접시에다가 떡을 나누어 주던 그 결합도가 자료 결합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품질이에요.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서로 간에 왕래하지 않아요. 독립적인 거죠. 내용 결합도. 세탁기 고장났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자, 요건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내 거, 뭐 네 거, 내 거 프라이버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합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은 결합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는 그런 결합도래요. 요거는 내용 결합도죠. 세탁기를 사용하겠다. 네, 그 예제였습니다. 두 번째,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객체, 구조, 네, 아들 셋이 한꺼번에 우리 집에 맡겨졌었죠. 자, 요거는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세 번째, 모듈 밖에 선언된 전역 변수. 내가 복도에 화분을 만들고 고추를 심었는데 그걸 다 따먹었죠. 그리고 호박을 심었죠. 자, 기억나세요? 공통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기가 다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떤 결합도인지에 대한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골라서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